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길목에선 유세가 시작됐고 동네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부착되면서 선거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 운동 첫날 광주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집니다. 귀에 익숙한 로고송에 맞춰 후보들은 선거운동원과 함께 율동을 추고 인사를 하고 쉴 새 없이 손을 흔들어댑니다. 상대적으로 얼굴 알릴 기회가 적었던 기초의원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 하루 종일 집중 유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붙잡기 위해서 소형 전기차가 동원되고 이색 복장을 차려입은 후보도 등장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정당과 후보별 현수막이 빼곡히 내걸렸고 동네 여기저기에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선거 벽보가 부착됐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인데 그때까지 잘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후보들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방송 토론과 연설도 시작됐습니다. 13일 동안의 선거 운동을 통해서 후보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유권자들에겐 진정한 지역 일꾼을 찾아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도지사 후보들도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는 어제 여수 산단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고 노동부지사 설치 등 공약 실현을 통해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들고 농민과 서민을 보듬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도 어제 이순신 광장에서 당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5.18 민주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평화당의 돌풍이 불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희 여수 MBC와 KBS 순천방송국이 합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순천과 광양시장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순천의 경우 여당 후보의 강세가, 광양에서는 무소속과 여당 후보 사이의 접전 양상이 눈에 띕니다. 김종수, 박민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먼저 선관위에 등록된 순천시장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석 48%, 무소속 손은모 16.6%, 무소속 이창용 6% 순으로 여당 후보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도 29.3%에 달해 남은 기간 부동층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연령별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허석 후보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섰지만 20대 이하에선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지지 후보를 밝힌 응답자들에게 해당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물었을 때도 73%가 그렇다, 25.7%가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후보의 자질과 인물이 39.1%, 정책과 공약이 34.6%, 정당이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 73.6%, 자유한국당 1.6%, 바른미래당 3%, 민주평화당 1.5%, 정의당 4.2%, 민중당 1.5% 등이었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도 12.8%로 조사됐습니다.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선 일자리와 관련된 대책이 44%로 가장 높았고 보육과 교육 지원 사업, 농촌 활성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련된 추가 질문에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81.9%로 조사돼 여순사건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를 반영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번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무소속 정연복 후보 38%,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 33.6%, 바른미래당 김현옥 후보 3.9%, 무소속 이옥재 후보 0.4%로 나타났습니다. 정연복 후보와 김재무 후보는 4.4%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7.7%,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다는 21%로 조사됐습니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정책과 공약, 자질과 인물, 소속 정당 순으로 꼽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6.7%, 자유한국당 1.7%,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2.6%, 정의당 4.6%, 민중당 0.9%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광양항 활성화, 교육문화도시 조성, 정주환경 개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2.5%가 필요하다, 13.6%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와 KBS 순천방송국이 공동으로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순천시 509명, 광양시 5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SNS 사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수시청 공무원 10여 명이 SNS에 올라온 정책 홍보 게시물 등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거나 정치적 댓글을 남기는 등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부터 해당 공무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여수시도 직원들의 SNS 사용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와 각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SNS상에서 선거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당국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들을 대상으로 TV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 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 검증을 위해 마련되며 방송 후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여수 MBC는 순천시장과 광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오는 4일과 5일 오후 5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첫 시행을 한 달 앞둔 업체 근로자들의 걱정을 어제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수 산단 업체 측의 입장을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단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전제 조건이라 생각하는 건 인력 증원과 임금 보전. 특히 전체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정기보수 기간에는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인력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석유화학업계의 특성상 1년 이상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해 당장 고용할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현장 적응 가능한 전문 교육을 숙달시켜 인력을 총원하여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입을 뽑는다고 해도 정기 보수 기간이 끝나면 잉여 인력으로 남게 돼 어렵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보수 기간을 늘리는 것뿐이지만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정유사 같은 경우는 약 40조 정도 1년에 매출이 발생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를 기간을 늘린다고 하면 거의 4조 가까운 매출액 손실이 일어납니다. 기업들은 업체 특성을 고려해 기간 유예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 자체를 하나의 특례 조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을 받을 경우 전체 임금 대비 삭감률이 높은 여수 산단 내 하청업체가 노사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일 역시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초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어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안전감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군청사 6층에 들어선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국도비와 군비, 교육청 예산 등 총 사업비 14억 5,400만 원이 투입됐으며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실,
영상 분석실과 장비실 등을 갖추고 경찰관과 전문 관제요원 등 25명이 365일 24시간 동안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까지 부서별, 용도별로 분산 운영되던 500여 대의 CCTV 영상을 통합 관제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세월호는 조타기를 살짝만 돌려도 선체가 기울 만큼 불안정한 배였고 또 기관구역의 문들을 모두 열어준 점이 침몰을 부추겼다는 사실 재확인됐습니다. 외부 충동설을 검증할 실험은 추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올해 초 네덜란드에서는 세월호를 축소한 모형으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실험은 세월호에 처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45도까지 어떻게 기울었는지, 이후 침몰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피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 의뢰로 실험을 맡은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은 최종 보고회를 통해 세월호를 특수한 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가 기울어졌을 때 원 위치로 되돌아오려는 복원력이 낮아 탈을 살짝만 돌려도 화물들이 처음 움직였던 18도까지 금세 기울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복원력 값을 모형에 적용한 실험에서는 침몰 당시 AIS 항적과 비슷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세월호 기관실 내부의 수밀문 등이 규정대로 모두 닫혀 있었다면 객실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배가 떠 있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실험에서는 20톤에서 40톤가량의 힘으로 모형배를 당겨보는 이른바 외력 실험도 이루어졌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외력 실험의 조건이 제한적이었다며 외부 충돌설을 검증할 수 있는 모형 실험을 다음 달 추가로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는 광양매실의 출하 시기에 맞춰 내일부터 이틀간 다안면 매화마을 주차장에서 2018 광양매실 축제를 개최합니다. 광양시 매실연구회와 다안면 매실연구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추진됐던 광양매실 체험 직거래 장터를 열매축제로 발전시켜 진행됩니다. 또 광양매실 따기 체험과 광양매실 장아찌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리고 매실 가공 제품 전시 판매도 진행됩니다. 인터넷 사각지대인 도내 농어촌 지역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망이 구축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18년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 확산 공모 사업에 선정돼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우선 인터넷 사각지대 100곳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저렴한 비용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지원을 바라는 주민은 전라남도나 시군정보화부서에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 검출 침대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라돈 침대 상담은 모두 27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은 대진 침대에서 수거했고 나머지 19건은 비닐을 씌워 개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미수거된 19건에 대해 대진 침대 측에 조속한 수거를 요청했으며 각 시군에도 라돈 침대 보관 집합 장소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낮 동안에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경남 밀양의 수온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만 놓고 본다면 한여름이지만 아직까지는 습도가 높지 않아서 아침과 저녁으로는 금세 서늘해지겠습니다.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 내내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해가 나고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중서부 지방과 일부 남부 지방에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1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안동 역시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